그런가 하면 한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내 앞으로 외상까지 달아났다. 하다 외상까지 달아났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남욱 등에게 8억 4,700만 원 받은 혐의, 지난달 27일 유동규에게 1억 9천만 원 받은 혐의가 추가 기소됐죠. 김용 부원장은 검찰 유동규의 일방적 허위 주장과 입장만 반영해서 추가 기소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보도를 인용하면 김용과 수백 번 술 먹었는데 술값을 안 내는 것을 넘어 나 빼고 따로 먹은 것까지 내 앞으로 달아났다. 외상을. 그럼 이건 주도에 안 맞는데요. 그런 사람이 돈 안 받았다고 하니 참 딱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 전달했는지 위치 기록 등 물증 넘친다. 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형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정진상, 김용이 형이었고 이제 유동규가 셋 중에서 막내. 맞습니까? 동규. 나한테 친한 형 맞죠? 그렇죠? 예. 도원교류도 맺었는데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술값을 안 낸다? 이건 이제 저도 제 동생들한테 얻어먹기가 이제 민망하잖아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라면 보도에 따르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형들끼리 먹고 동생 앞에 외상을 달아놓는다. 글쎄 이거 사실일까요?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형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얻어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사시가 좀 늦게 돼가지고 그럴 수는 있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는 있죠. 제 동생이 좀 일찍 취직했어요. 그러면 걔가 이제 형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회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건 진짜 불쌍히 사준 거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데 그러니까 김용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형인데 유동규가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고 돈 많은 동생한테 이거 좀 달아서 네가 해결하라. 그다음에 그때 유동규가 김용한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뭐 서운하거나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동규 씨하고 저하고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일단 뭐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다음 몸도 비슷하게 좀 무거운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을 하냐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유동규한테 뭘 시켰습니까? 쓰레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유동규가 진짜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거는 유동규 씨 입장에선 정말로 굉장히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돌아온 게 뭐냐? 배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입장에서는 옛날 일들이 그냥 하나하나씩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까지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던 거를 유동규가 지어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만약에 이제 그 김용이 이걸 얻어먹었을 당시에 성남시 의원이나 경기도 대변인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향응 받은 것도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나 김용, 정진상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너무너무 지금 그 부담이 되는 그런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아직 유동규 씨가 이런 말을 진짜 했는지도 정확치 않고 설사 유동규 씨가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유동규 본부장의 아직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김수영 교수님,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미치고 팔딱 뛰고 억울할 것 같아요. 받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돈 받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야 그래도 명색이 내가 형인데 내가 니한테 외상을 달아놨다고?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발언과 증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히 뭐 기자에게만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엄연히 위증죄가 적용되는 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김용에게 어떻게 했고 정진상에게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의 말이 거짓말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동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내가 마시지도 않은 술값까지 김용이 달아놓은 외상값까지 내가 냈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김용은 뭐 여의도에 집도 사고 자기는 지금 가진 돈이 뭐 빚밖에 없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한 말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제 김용이 무조건 이건 다 유동규가 지어낸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김용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유동규 씨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김용, 나아가 정진상,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죄를 묻고 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무죄가 되고 무혐의가 되고 불기소가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의 체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유동규 씨는 이 사안이 명백한 범죄고 자기가 심지어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까지도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이 전재수 의원님 네. 이게 사실은 뇌물을 받고 안 받고 본질적인 혐의와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나한테 망신주기적인 어떤 그럴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굉장히 좀 언짢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형 동생 사이잖아요. 예. 형 동생 사이에 그 좋았을 때 관계가 좋았을 때 술 산 것까지 지금 이제 사이가 나빠지니까 다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좋을 때는 형 동생 하면서 술도 사고 하다가 관계 틀어지니까 옛날에 내가 샀던 술값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사실은 2020년도 10월달 이제 경기도 분당의 모 노래방에서 시작된 녹취록으로부터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되긴 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녹취록에 들어가 있던 진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시듯이 전혀 뭐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 보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